또 다른 면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일본 자위대가 일시 체류를 하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국방부 쪽 입장인 것 같아요. 언론 보도들 되게 많이 나왔죠. 일본 자위대가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라는 말부터 설명을 해줘야죠. 일본은 군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지켜야 될 최소한의 군대를 자위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위대 새끼들은 저기다가 저 우일기 같은 걸 전범기를 달고 기어 들어와요. 근데 헌법 제60조 2항에 보면 외국군이 우리 영토의 주류 일정한 곳에 주재에 머무를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을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 일정한 곳에 주재에 머무는 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위대 특히 일본 군함이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은 국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약간 법이 미비한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새날을 꾸준히 들으셨다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과 결국에는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나 북한의 도발이 생기면은 일본 군이 한국 내에 들어와서 동맹처럼 싸우고 나중에는 그런 것이 또 빌미가 돼서 독도 공유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뭐 군수 지원 협정 같은 것들은 이미 신원식이가 국방부 장관 시절에 일본 가서 웬만한 작업은 다 마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일시 체류라고 하면서 마치 그냥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주류라고 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 주둔이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미군 기지에 와서 뭔가 주류할 거, 주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주한미군 기지 쪽에 들어오는데 그냥 국회 승인 없이 막 들어올 수 있게 한다고요? 나라 팔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 들어오는데 주인 허락 안 받고 이제 막 들어오겠다는 거고 이게 실제로는 문지방을 한 번 딱 넘기는 어렵지 한 번 넘고 나면 그때 막 드나든다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오죽하면은 한반도 상륙에 문 열어주나 이런 사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이거 영어 약자로 악사라고 하거든요. 사실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맺어지면 사실은 그게 군사 동맹이거든요. 잘 생각해봐. 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잘 생각해봐요. 이걸 하려고 신원식과 김용현이를 임명한 거예요. 이 짓을 하려고. 그런데 100년, 2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방된 게 1945년입니다. 네. 아직도 100년이 안 됐습니다. 8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이 급해약질을 하고 우리나라 독립군 토벌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저런 애들이 일제 그 상징하는 2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전범기 우길기를 달고 한국에 들어와도 한국군은 저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쟤네 지금도 윤석열이가 잘한다 하니까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우기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 내는 독도를 아예 치워주잖아요. 조형물들을. 그래놓고 대통령실에 안보실 1차장이라는 새끼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요. 중일마 그 유명한 3.1절 기념식에 자위대라고 써놓고 나는 그걸 시그널이라고 본 거거든요. 일본 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는 그래도. 안보실장 아니 지금 안보실 1차장이 있잖아요. 자위대가 그 능력하고 갔던 강도 강감 살인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강도 강간 살인범이 처벌도 안 받았고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 안방에 다시 들어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피해자가 여전히 계신데요 또. 아유. 아니 이게 무슨 정권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이게 하나같이 다 제대로 된 게 없습니까? 이 너무 힘듭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 이제. 또 지난 7월에 이제 3개국 군사 협력
뭐 안보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공개를 이제 거부하고 있다. 아무것도 우리 얘네들 영어를 써야 멋있지 새끼들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참, 미치. 왜? 안보협력도 영어로 쓰지. 영어 그거는 생각이 안 났나 보지? 보안이랑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미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뉴라이트까지 존동을 하니까 교육감 선거에 뉴라이트가 교육감으로 나와요. 아이고. 자기 친구를 턱을 쪼개버린 학폭 전력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교육감 뽑아달라고 해요.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일본한테 우리가 무릎 꿇리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국 사람은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일본도 끊임없이 반성해야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고 우리는 강제 노동 시킨 적 없다. 우리는 위안부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들. 반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와 진짜 독일은 좀 깜짝 놀라겠더만. 맞습니다. 우리도 입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관련자가 이런 뭐 발언이라도 한다던가 하면 처벌하는 조항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을 끊임없이 무릎 꿇리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게 느껴졌을 때 일본과 뭐 이렇게 좀 친하게도 지내는 거지. 지금 윤석열이가 일본한테 무슨 뭐 물컵 반잔 뭐 체온에 만에 하지만 일본한테 돌아온 건 일도 없잖아. 기시다 그 자식은 그렇게 해서 가버렸어. 근데 일본은 끊임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걸 발판으로 삼아서 한반도 진출하고 그 짓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대놓고 국회 동의를 구안에 만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도 강간 살인법을 안방에 다시 드리겠다는 거라니까요. 비유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필리핀 가가지고 20억 불 대외 경협 기금을 지원하겠다 그랬어. 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게 2조 아우, 7천억 진짜 준다. 2조 7천억 준다. 그럼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다 빚내서 쓰고 있는 판에 저런 약속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필리핀에 가서도 원자력 발전소 운영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원자력 문제가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체코 이야기도 했지만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뭔가 김건희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또 필리핀에 가서 원전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게 그냥 뭔가 해외 순방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또 여기서도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이게 저렇게 되면은 무슨 주가 조작 의심 막 들고 그래. 그렇죠. 뭐 하려고 저러는 거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뉴스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체코 원전 이야기로 우리 기술이라는 곳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우리 기술 자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때 시세 조정과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또 필리핀에 가서 또 원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의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관심 있으시면은 유튜브에서 무인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쉽게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 윤석열이가 우리도 무인기 만들어야 된다고 막 독려를 합니다. 근데 정작 예산은 깎아버렸어.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윤석열이를 진짜 싫어요. 그 말다 행다가 너무 심해. 모자란 애 하나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정부 관련된 애들이 다 윤석열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진짜로 조직적으로 국민을 속이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냐면요, 저 무인기라고 하는 게 중국 같은 데는 무인기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갖고요. 최근에 저 무슨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요 무인기가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래. 스텔스라고 하는 거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 무인기는 이제 조종하는 건데 사람이 안 타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기계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무기들이. 사실 50만, 60만 대군일 필요가 없는 게 휴전선에서도요. 감시하는 장비가 있고 사람이 아니라 부스럭거리기만 남은 총으로 자동으로 발사가 되고 하는 그 기술들이 발전했잖아요. 무인기가 있으면 사람들 안 죽어도 되거든요. 무인 드론, 무인기 날라와가지고 막 쏘고 도망가고 이런 기술을 지가 개발하라고 막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예산은 깎아버려요.
그리고 북한에다가는 큰 소리는 뻥뻥 치고. 근데 일단 이 스텔스기나 이런 거는 바로 연구 개발 시작하면 바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아마 뭐 다음 정권 때나 이제 뭐 그 결과물이 나올 텐데 다음 정권 때에서 이런 치적이 나오면 안 되니까 깎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막 소형 원자로나 우주 발사체나 뭐 항공 우주 이런 관련된 연구 개발이 거의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적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깎은 건 아닌가. 의심도 들죠. 무인 스텔스기 예산 전액 삭감. 전액이야 또. 와. 아니, 삭감한 돈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순방비에 써야죠.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만 0.7 출생률 0.7 출생률로 군인 가는 사람들, 군대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무인기, 드론전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각 나라들이. 나라 망치고 자빠졌잖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5년 우리가 그냥 썩는 거야. 원전에만 올인하고 있잖아. 원전주 사놨나 봐. 에? 마누라가 원전주 사놨나 봐. 나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세수 오차추계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61조, 52조 각각. 23년 마이너스 56조. 2024년 현재까지 29조 6천억.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199조 9천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기재부의 문제이기도 하죠. 네. 어떤 얼만큼 수익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예상이 안 돼가지고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50조 갖다 바쳤죠. 근데 얘네들은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중국과 사이 나빠지게 해서 수출을 망가뜨린 다음에 내수까지 나빠졌으니 세금 거둘 만한 게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종부세 깎아주고 초부자 감세하면서 세수가 들어오니까 지금 국정감사나 보고 있으면 기재부 같은 데 가면요. 추계를 못해요. 얼마가 들어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남아서 이제 오차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기재부 좀 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짜잔하고 해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남는 건 차라리 낫죠. 모자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2022년에 52조가 남았는데 2023년에 56조가 마이너스가 됐으면 이건 100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습니까? 보수가 경제 잘한다면서요. 그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자, 한번 봅시다.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전투식량 예산 239억 삭감하고는 충분히 보급하라는 윤석열. 아니, 전투식량 뭐 나라 거 다 사 먹어봤다며. 좀 모자란 사람 진짜, 아니에요? 씨. 봐봐, 삭감했잖아요. 전투식량 예산 239억 삭감. 충분히 보급해. 근데 삭감. 이게 레임덕이에요? 아니면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삼모사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미친놈. 그러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헤드라인만. 미국 CIA 도감청 1년 반 지났는데 대통령실 아직도 공사 중. 뭐라고? 예산 받아가지고 60억 넘게 예산을 받았어. 도청 방지한다고 미국의 CIA한테 도청당한 뒤에. 근데 6천만 원밖에 안 썼어요. 왜 또 21g 같은데 못 찾았나 보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경호처 예산 윤 정부 들어 43.4% 증가. 대통령은 건전 재정의 애외? 또 경호는 엄청 또 챙기네. 건전 재정한다면서 또 자기 경호는 43.4%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국가 관련한 예산이 저렇게 올라가는 건 폭등. 없어요. 예.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한 대통령실이라는 어떤 한 기관에 또 한 부처가 저렇게 올라간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다음 한번 볼까요? 용산 어린이 정원의 내년 예산 736억 원. 해마다 증가. 이런 미친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용산 정원 관련된 공사 업체도 다 수의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봐야 돼요. 반장하겠네. 이번에는 51g 나오겠다 아주. 그리고 그렇다고 일을 잘하면 내가 말을 안 해. 2022년, 23년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예산 450억 사용. 119대 29. 뭐 하자는 걸까요? 몇십억 투여했다라는 그 PT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요즘 학생들도 그 정도로 안 만드는 수준에.
난 이쯤 되면 이게 나라를 망치려고 온 스파이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최근에는. 여러분 진짜로 분노하셔야 돼요. 이런 사건들은 윤석열이 자체가 무능한 걸 떠나가지고요. 누군가는 빼먹고 있어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무능한 모질이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누군가는 빼먹고 있어요. 그 비단 김건희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재부한테 이용당하고 다 이용당하고 일본한테 이용당하고 네. 지 마누라한테 이용당하고 그러면 결과물에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윤석열이가 필리핀 가가지고 야당 욕했잖아요. 야당 때문에 개혁을 못하고 있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윤석열 네가 잘하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한번 가져와봐.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일찍 여러분들은 이재명 싫어할지 모르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나라 안 망가집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금 내가 봤을 때 잘 나가고 있을 거야. 한국이 머리 좋으니까요. 이미 에너지 고속도로 뚫렸습니다. 그래서 그 풍부한 햇빛으로 전기 생산합니다. 탈원전은 서서히 합니다. 국방은요. 지금 한 2번 정도는 긴급 생계자금 이런 것들 내려왔을 거예요. 골목길에 폐업한 가게들 훨씬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놓고 자기를 위한 돈은 펑펑 쓰잖아. 내가 이 비유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박수 쳤던 비유가 이런 거야. 집에서 돈도 못 버는 무식한 아버지가 돈벌이를 못해. 새끼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좀 갖다 놓고 장롱에 숨겨놨더니 이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장롱에서 그 돈을 빼갖고 동네 술집에 가서 지가 골든벨을 울려버려. 내가 쏠게. 지랄 유언병을 떨고 있네요. 건전재정이라고요. 건전재정이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초부자 감사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씀씀이를 좀 줄여야죠. 이런데 뭐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뭘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지가 관련된 예산은 깎아야죠. 깎아야죠. 설선수범이 안 되는 새끼가 밖에 나가서 남의 나라한테는 2조 7천억을 써요? 갈 때마다 그러잖아. 우크라이나 가면 그렇고 체코 가면 그렇고 필리핀 가면 그렇고. 얘는 빨리 안 끌어내리면 나라 망한다니까. 망합니다. 건전 재정의 숨은 뜻을 찾은 것 같습니다. 건의가 전부인 재정. 김건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2시간 있는 내내 거죠. 그 생각만 했구나. 아니 방금 떠오른 거예요.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지표가 좋아야 되잖아요. 무역 수지 200이었어 얼마 전에. 북한보다 못했어. 네, 맞아요. 그게 단순하게 뭐 저 반도체가 수출이 안 돼서로만 설명이 됩니까? 해외에 나가면 웬만한 나라 정상들이 모자란 아이로 아예 본다잖아요. 기분 좋으면 막 골든벨을 울리잖아 지금. 나 필리핀 가서도 2조 7천억 쓸 건 나 상상도 못했거든. 아니 뭐 네 돈이야 그리고 진짜? 아 정말. 그러니까 아까 표현을 돈 뿌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옛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인감도장 우리 들고 나가가지고 막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막 인감도장. 보증도 서주고. 네, 보증도 서주고. 이미 윤석열이가 그 바이든한테 가서 잘 재롱 피웠던 노래 불렀던 그 국빈 방문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써야 되는 국빈 방문이야. 그쪽도 예산을 써야 되니까 성렬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어. 그래갖고 저 막 노래 부르고 가수라고 칭찬받았잖아요. 그 외교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의 공장 설립 등 수년간 잠재적으로 투자할 금액이 120조가 넘습니다. 그때 한국이 얻어온 거는 넷플릭스, 네. 그때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개쌍놈 새끼. 여러분 용서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미친 정권이 지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런데 자기 부인은 밤이고 낮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상징적 장면이야. 그게 이명수 기자가 발견한 그 계산 체크하는 장면은 상징적 장면이에요. 국민 부끄러운 줄 몰라요. 경호원들 깨워가지고 새벽 내내 돌아다니고 막 외교 나가면은 경호원들이랑 막 해외 동포들 해갖고 막 우리 영부인님 사랑해요 하고 이지랄 하고 있지 막 예? 쇼핑도 나가고 막 하고.
근데 지 마누라는 지금 21g이고 뭐고 튀어갖고 난리 났고 주가 조작 윤석열이가 결혼한 이후에도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고 네. 심지어 윤석열 마누라는 주가 조작 공범들을 모조리 다 취임식에 초청했다. 지 남편 취임식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주가 조작범과 흑진주 패밀리를 또 만들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은 뭔가 빼먹기 위한 수작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양평 고속도로이면 국감에서 나왔죠. 네. 이미 보상금을 쟁겼다는 거야. 맞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주변의 땅 때문에. 근데 또 그쪽으로 퇴임 후 사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네. 제가 그 말 했잖아요. 네. 그 예산이 이미 다른 대통령들보다 서너 배 더 많이 잡아놨다네. 140억 국가 돈으로 보상을 받고 지 남편 지키는 건물을 세우는 거야. 뭐가 터질지 몰라 지금. 아니 진짜 이거는 그냥 탄핵만이 답이 아니에요. 정말 재산 진짜 몰수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네.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진짜. 그 국채를 이용해서 국가의 세금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긴 거 아닙니까? 정말 국가에 다 몰수해야죠. 그리고 그 김건희 씨의 가족까지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진짜 패밀리 감옥 만들어야 되는 거 싶어요 진짜로. 아까 그 저 무인기 예산 전액 삭감 있다 그랬죠. 네. 저 개도 조기 경보 기술 등 미래 전쟁의 핵심인 다른 국방 기술 개발 사업도 8건 있었는데 줄줄이 취소.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안 합니다. 그래 놓고 군대는 엄청 괴롭혀요. 네. 추석 명절에 군대 가고 휴가 가서 군대 가고 계속 군대 가고 군대 2년 연속 군사 퍼레이드. 나는 이자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직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직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는 없어요. 내 선택이니까. 최소한 지지를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이 새끼가 문재인 이재명 때려잡으니까 그게 시원해서 지지하는 겁니까? 그러는 사이에 당신의 자식들 다 죽어요. 당신 손자들까지 다 죽는다고. 뭐 하나 좋아진 게 없는데 윤석열 아직도 지지하고 있어요? 뭐 하시는 걸까요? 본인도 죽어가요. 병원 못 갑니다 지금. 그러지. 네. 이런 상황에 지금 뭐 보수가 어쩌고저쩌고 핵이 어쩌고 지랄 이연병들에서 한국을 핵 보유 못 한다니까요. 한국이 무슨 뭐 핵 단독 보유해야 된다 그러는데 결정적인 거 하나 있어. 한국에는 핵 물질을 추출할 경험이 있는 과학자가 한 명도 없어. 일단 하나 더 있어. 핵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 불가능. 다 불가능. 그러니까 북한하고 싸우는데 뭐 북한이 오물풍선 날리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이 동네 앞에 길거리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알아요? 김정은은 나쁜 새끼다. 현수막이 붙어 있어. 나쁜 새끼인 거 인정. 김정은 개새끼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 손자 손녀 포함해 가지고 최근에 이스라엘한테 이란이 미사일 쏘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게 서울이라면요. 쉽게 표현해서 집안에 망나니 동생이 하나 있어. 난동 피우고 있는 거야. 이유만 막 무기 들고. 그러면 얘랑 싸워? 일단 잘 사는 집이 큰 집이 야야야야야야 좀 도와줄게.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는 게 맞아요. 그 정상적인 거야. 그런데 김정은만 나쁜 새끼가 아니고 윤석열은 나쁜 새끼 아니야? 평화 분위기 다 망가뜨려 놓고 오물평선 왜 날라오는지도 몰라 이 양반들은. 우리 쪽에서 보내는 풍선이 있기 때문에 대형으로 날라오는 거잖아. 김정은 나쁜 새끼라고 현수막 이따가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네. 와, 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따당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명절에 갔더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식들은 자영업하고 있다가 자기 가게 폐업하고 문 닫고 있잖아. 김건희란 여자가 다 말아먹고 있는데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고 있어요.
2번 찍었다는 분들이 왜 이재명이 약속한 25만 원 안 나오냐고 난리치잖아. 이유 몰라?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나는 지금은요,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난 궁금해. 한번 그런 사람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지지하는지를.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박근혜 그 탄핵당한 박근혜도 그 무슨 예를 들면 좀 안보 나왔으니까 KF-21 개발하는데 돈 재정 많이 썼습니다. 그 박근혜도. 아니 뭐 국군을 뭐 엄청 좋아하고 막 군대 어쩌고저쩌고 지랄 연병하던 예산은 다 깎아버려. 야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이 최근에 한 거 전투식량 예산을 깎으면 안 되잖아. 아, 다 사 먹어봤다며요. 본인 돈으로 인터넷으로. 아, 군대라도 갔다 왔으면 내가 말도 안 돼, 짜증나 진짜. 진짜.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이어서. 그런 분들은요 군대한테 되게 미안해하거든요. 그렇죠. 와 오늘 방송 하다 보니까 이게 야 저혈압 치료 정권이야? 뭐야?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단아한 입에서 그 아까 막 저쪽에서 먼발 한 거 아닙니까? 당신 입이 단아하진 않아 원래. 세게 말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네. 난 정치인들 있잖아 방송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 어떻게 그런 걸 대통령으로 임명합니까? 굳이 김건희 여사 해야 돼요? 그냥 김건희 씨라고 하면 안 돼? 김건희라고 말 붙이면 좀 그렇지만 정치인들이니까 앞으로 정치 오래 할 거니까 김건희 씨, 윤석열 씨라고 하면 안 돼? 뭐 대통령 여사라는 얘기를 꼭 따박따박 붙여요? 언론에서 그렇게 했다 고소당하잖아요. 또 아니 민주당 정치인들 최근에도 보면 국회에서도 김건희 씨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전 김건 씨라고 합니다. 그럼 네. 가끔 명신 씨라고도 하죠. 에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 빨리 불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가면서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되게 야, 난 그 권오수랑 뭐야 잔고 증명서 위조한 그 친구랑 관련이 있을 줄 또 오늘 처음 알았네. 참 놀랍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여러분 새날 방송 여기까지 좀 저 잠깐 홍보만 하나 하겠습니다. 하지 마요. 저희가 민주당의 선거가 지금 또 치러지고 있어요. 그 전국위원장 선거인데 많이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전당대회 때보다는. 그래서 뭐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뭐 등등해서 8개 위원회 그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청년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모경종 의원이라고 모경종은 예, 경기도지사일 때 이재명 청년 대표가 비서가 도지사일 때 100몇 대 1을 뚫은 유일한 비서관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똑똑해? 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건 있어. 그 민주당에서 이런 선거할 때요. 뭐 금액의 비용에 문제가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최고위원 선거할 때 우리가 투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카톡에 내는 비용이 많은 거야. 맞아요. 네. 문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청년 당원이 한 35만 명 된대요. 투표 해당자가. 근데 그 사람들 DB 가져와서 여론조사 한답니다. 저는 비용이 많이 들 청년 것 같은데. 당원들의 네. 직접 투표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돈이에요. 어쨌건 맞습니다. 자, 뭐 거기 아까 뭐 장애인 위원장도 있고 네, 여성. 여성위원장, 네, 노인위원장, 청년, 노인, 아. 그다음에 뭐 의를 위한 뭐 위원회 뭐 등등 있죠. 근데 청년위원장은 중요해요.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잘못 뽑았다가 우리가 뒤인 적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자,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 최민희 위원장, 김영 간사, 전현희 위원 이런 분들이 못 나오는 날이에요. 국정감사에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새날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임혜숙님 감사드립니다.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